당신 나가지 마. 지금 새벽 1시야. 저리 안 비켜?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답답하게 굴지 말고 비켜. 이럴수록 너한테서 도망가고 싶어져. 개인은 남편 광준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광준은 확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처절히 서 있는 개의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0세 임계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계희와 광준은 20대 중반,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다운 외모의 광준을 보며 계희의 부모님은 흡족해했습니다. 계희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광준은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간간히 하려고 해도 야한 비디오를 틀어놓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비디오에 심취해 보다가 가까스로 가능한 상태가 되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어느 날 계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한텐 아무 문제도 없어. 재수없게 광준은 싹 잘라 말했습니다. 이후로 계희는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계희는 속이 탔습니다. 하지만 고집불통인 광준은 절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계희는 종교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가며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습니다. 광준과의 사이만 더 멀어졌습니다. 무슨 교회야? 기도 같은 거 하려면 너나 해. 새벽에 기도 갈 시간에 아침밥이나 잘 차릴 생각을 하던가. 광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계희가 쏘아붙였지만 광준은 대꾸도 안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광준이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광준은 그곳으로 떠났고 둘은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오던 광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속이 타는 계희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어. 계희는 아예 집을 정리하고 광준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광준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살던 광준에게 계희의 등장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계희의 모든 관심은 광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곧 많은 잔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당신 요즘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건강 생각 좀 해. 또 시작이네. 좀 내버려둬. 광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둘의 다툼은 심해졌습니다. 광준은 계희가 있든 말든 새벽에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주말에도 여자 동료의 이사를 돕는다며 나가버렸습니다. 대놓고 계희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계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좀... 계희야, 내가 좀 참아라. 광준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니? 내가 현명하게 처신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광준이 계희 이야기를 나쁘게 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준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계희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혼은 안 해. 내가 가정을 지킬 거야. 계희는 3일간 단식을 하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려 한 행동이었습니다. 3일 후 방에서 나온 계희에게 광준은 평상시처럼 대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 계희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는 듯해 마음을 놓고 있던 계희였습니다. 그런데 광준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사인해. 이혼 서류였습니다. 계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는 순간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평상시처럼 대한 게 다 연기였구나. 광준은 그 한 달 동안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해놓았습니다.
차도 몰래 한 대 샀습니다. 본가로 들어갈 방까지 정리해놨습니다. 게이가 단식 기도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광주는 차갑게 계산하며 떠날 준비를 한 겁니다. 사인 안 할 거야? 광준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게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당신 잔소리 듣기 싫고 이 답답한 생활 더는 못하겠어. 광주는 그날로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게이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부모님이 흔들리는 게이의 마음을 잡아주실 거라 기대했습니다. 아빠, 남편이 이혼하자고. 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그 사람과 15년을 살았는데 아이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잖니. 이제 그만 놓아주렴. 내 인생도 소중하단다. 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 말에 동의한다. 네 속을 있는 대로 썩인 나쁜 놈이랑 이제 헤어져. 게이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먹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게이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혼 후 게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새벽에 누가 나가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잔소리할 사람도 무시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게이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언니들과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갔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영화관에도 자주 갔습니다. 게이 언니, 요즘 얼굴이 완전 좋아졌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예뻐지신 것 같아요. 교회 후배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게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게이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규현 집사님이신데 다른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죠. 규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게이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규현의 시선이 자꾸 게이에게 머무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저러시지? 게이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규현이 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요? 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규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카페에서 규현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것,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고 교사가 되었다는 것, 결혼보다 신앙에 집중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런데 게이 씨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싶어요. 저는 사실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게이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40입니다. 노총각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게이 씨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규현의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게이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규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광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광준은 게이에게 무관심했지만 규현은 게이의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이분이 진심인가? 게이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게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커피 한 잔 할까요? 규현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둘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었는데 특히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규현아,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젊은 아가씨들 다 두고 굳이 왜? 나이도 많고 이혼 경력도 있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어머니, 저는 계희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규현의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계희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역시 나 때문에 규현 씨 인생을 망칠 순 없어. 계희는 규현을 만나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 나이에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모르고 집사님 인생을 제가 망칠 순 없어요. 규현은 계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계희 씨, 제 말 들어주세요. 규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 아이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우리 둘만의 인생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전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계희 씨 만나기 전까지는요. 믿어줘요. 평생 계희 씨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규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규현은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넘게 매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규현의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규현의 어머니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계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규현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규현의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규현의 아버지는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계희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계희는 매일 밤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못 낳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규현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규현은 한결같았습니다. 계희 씨, 걱정 말아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둘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2달 후 계희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설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계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규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정말이에요. 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둘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규현의 부모님도 계희의 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특히 규현의 어머니는 계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큰일했다. 그동안 서운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늦은 나이라 임신 기간 내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규현은 계희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출근 전에 아침을 차려주고 퇴근 후엔 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당신과 아기가 제일 중요해요. 규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출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규현은 손을 꼭 잡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와 아기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떡두꺼비처럼 통통하고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계희는 아기를 안고 행복에 겨워 울었습니다. 규현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를 낳고도 규현은 변함없이 계희를 최우선으로 대했습니다. 밤중에 아기가 울면 먼저 일어나 안아줬습니다. 여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당신은 쉬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습니다. 규현의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셨고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광준과 사는 내내 돈 걱정을 하며 살았던 계희였습니다. 광준의 무관심함과 냉랭함에 지쳐 있다가 이제는 넉넉한 살림, 그렇게 바라던 아이, 그리고 자신을 끔찍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생긴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게이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게이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 대학생이 되었고 규현과의 사랑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엔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규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게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오랜만에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혹시 광준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이라도? 그냥 여직 혼자 사신다던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다 헤어지고 지금은 완전 혼자래요. 게이는 잠시 멍했습니다. 광준 씨, 한때 15년을 부부로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팠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해 결국 평생 외롭게 사는구나. 아마 지금도 야한 비디오나 보면서 혼자 살고 있겠지. 게이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규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요. 게이는 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게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광준과의 15년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냉대가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함께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규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이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해요. 옆방에서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축복이었지만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광주는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한때는 미웠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늦었지만 당신도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랄게요. 게이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늦게 와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인내와 믿음 끝에 찾아온다는 것을 게이는 깨달았습니다. 게이 씨는 이제 늦게 찾아온 행복 속에서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비록 돌아온 길이 멀고 힘들었지만 그 끝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혹은 늦었다고 생각했던 꿈을 이루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게이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